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승원입니다. 구장 리소스 5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드로우블 리소스 중에 9 패치 파일 리소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도형 리소스를 사용했었는데요. 도형 리소스를 적절히 활용하면 비트맵 파일 리소스보다 용량을 줄인 채 리소스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드로우블 리소스 중 9 패치 파일 리소스 역시도 원본 이미지, 그러니까 비트맵 이미지로 이제 전체 배경을 뭐 그리거나 이래야 되는 이미지 같은 걸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용량을 줄이고, 그러니까 리소스의 이미지의 용량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리소스 중 하나가 또 라인 패치 파일 리소스에 해당합니다. 9 패치 파일 리소스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 이 9 패치 파일 리소스를 많이 활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상태 리스트 리소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순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9 패치 파일 리소스는 그러니까 하나의 비트맵 이미지를 9조각으로 분리해서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는 PNG 포맷의 파일이에요. 설명에 앞서 9 패치 리소스가 왜 필요한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본 이미지가 이러한 게 있어요. 테두리 선이 청색으로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색상이, 그 안에 있는 면 색상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버튼의 배경 이미지로 사용할 이미지예요. 자, 버튼, 그 레이아웃의 버튼 뷰의 백그라운드로 이제 비트맵 파일 리소스죠. 비트맵 파일 리소스를 드로우블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참조를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버튼을 그리게 되면 그 결과물을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버튼의 텍스트가 배경이 적용된 버튼이라고 제가 글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배경에는 원본 이미지가 버튼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그 버튼의 이제 너비만큼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모양이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죠.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버튼이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이렇게 유연하게 늘어나면서 자기 형태를 유지하면서 늘어나면 참 보기가 좋겠죠. 그렇다면 작은 이미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는 뷰의 배경으로 쓸 때 매우 좀 유연하게 동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9 패치 파일 리소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9 패치는 원본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효과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9 패치는 중요한 게 PNG 포맷의 이미지만 가능합니다. 자, PNG 포맷의 원본 이미지가 이러한데요. 그 원본 이미지에 좌측과 상단에 검정색 라인을 그어줘요. 검정색이어야 돼요. 자, 검정색 라인을 그어주고 있고요. 자, 확대해 보시면 이런데요. 자, 검정색 라인이 그어져 있는 기준으로 수직선과 수평선을 교차해서 긋게 되면 보시면 이제 1개, 2개, 3개 순서대로 9개의 이미지의 조각이 생겨요. 그래서 9 패치 이미지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자, 이런 9 패치 이미지 그어진 9개 조각의 이미지가 어떻게 활용되냐면요. 자, 9개의 조각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각각의 9개 조각의 이미지는 느리기 영역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각선에 있는 이제 수평으로 그어진 밖에 중에 좌측 상단과 우측 상단, 그 다음 이 대각선에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늘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은 왜 늘어나지 않냐면 이 이미지 이 부분 코너에 있는 이 코너 라인을 느려볼게요. 느려보면 지금 이렇게 늘어나서 보기가 싫게 늘어났죠. 그 원본 이미지가 손상이 되는 거죠. 자, 수직으로 있는 이미지도 수직으로 누르면 이렇게 보기 싫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 대각선에 있는 곳은 늘어나지 않는 영역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 좌우에 있는 거는 상단에 있는 척은 수평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것은 수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수평, 그 다음에 좌우측은 수직으로 늘어나도 괜찮은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우선 우측에 수직으로 한번 늘어보겠습니다. 늘으니까 원본 이미지의 그 훼손은 거의 없으면서 수직으로 늘어만 나죠. 이 이미지는 늘어도 원본 이미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이거를 수평으로 늘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 선 두께가 커지면서 모양이 보기 쉽게 원본 이미지가 해상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평으로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고요. 상단에, 수직으로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상단과 하단은 수평으로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평으로 늘어나면 원본 이미지가 해상되지 않겠죠. 근데 수직으로 반대로 늘어나면, 이것과 수평으로 늘어가는 것과 같이 이 원본 이미지가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간 부분인데요. 중간 부분은 단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평 수직으로 늘려도 원본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늘렸을 때, 자, 보시면 좌측 상단, 우측 상단, 그 다음에 각 대각선에 있는 하단 좌측, 하단 우측, 이 부분은 늘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거의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좌측은 수직으로만 늘어났고 위쪽은 수평으로만 늘어났어요. 우측과 하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영역은 마음껏 늘어나도 훼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늘어봤어요. 자, 결과적으로 전체 아무리 내가 이 사각형 이 원본 이미지를 늘렸다고 했을 때 이 규칙만 지키게 되면 아무리 크게 해도 원본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죠. 그 형태가 유지되면서 영역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라인 패치 이미지고, 위 상단과 상단과 좌측의 이런 검정색 라인으로 늘어나는 영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라인 패치 이미지의 느리기 영역 정보에 해당됩니다. PNG 파일에만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라인 패치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상단과 좌측에 검정색 라인을 꺼야 되는데요. 이렇게 검정색을 라인을 걷는 게 특정 툴이 필요하겠죠. 물론 포토샵이나 뭐 PNG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툴이 필요한데요. 안드로이드에서 이거를 좀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PNG 원본 이미지에 라인 패치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툴을 제공하고 있어요. 즉 상단과 좌측에 그 선을 그어주는 그런 툴에 해당되고요. 자, 이거는 안드로이드 SDK 폴더 안에 툴스 안에 draw linepatch.bat 파일이 존재하고 이것을 실행하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실행하게 되면 이런 그 앱이 실행이 되고요. 오픈 누르시고 파일에서 오픈 누르시고 이제 원본 이미지를 불러서 오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열리게 되는데요. 원본 이미지가 나타나고 수직, 수평으로 누렸을 때 수직, 수평 모두 누렸을 때 미리 보기 화면이 나타나죠. 근데 지금은 선을 안 껐기 때문에 좀 깨져요. 자, 여기서 여기 수평으로 선을 긋고 수직으로 선을 긋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측에 보시면 깨지지 않는 이미지가 미리 보기 화면에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했던 내용들은 이제 저장해서 원본 이미지 파일명이 버튼 언더바 이미지.png예요. 그런데 저장하실 때 꼭 버튼 언더바 이미지 언더바 뭐 원하는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이미지까지 적어주셔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9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확장자 png를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하셔야지 이미지 리소스, 그러니까 9패치 이미지 리소스를 드로우블 폴더 밑에 .9이라고 붙여서 저장하셔야지 안드로이드 내부에서는 이 이미지가 9패치 이미지구나 해서 9패치 이미지 관련 객체로 변환해서 비트맵 리소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꼭 .9을 붙여주셔야 돼요. 이 PNG 포맷에 위쪽과 좌측에 라인을 꺼서 9패치 이미지로 만드는 거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뭐 툴이나 뭐 다른 MFC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나 뭐 어쨌든 다른 형식의 플랫폼에서는 활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리소스에 사용할 때 PNG 포맷을 이용해서 상단과 좌측에 정보를 넣어서 9패치 이미지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접 제가 이 과정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폴더가 SDK 폴더, 제가 이제 그 안드로이드 SDK를 다운받은 폴더예요. 그 아래에 보시면
툴스라는 폴더를 찾아보시면 툴스가 나오죠. 툴스 아래에 드로우블 라인 패치라는 BAT 파일이 있어요. 이걸 실행시키시면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이 열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라인 패치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미리 저장한 폴더가 있는데 여기 버튼 언더바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걸 여시면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고 좌측에는 미리 보기 화면이 나타나요. 그 수직으로 늘었는데 깨지는 화면이고 수평으로 늘어졌는데 그 늘어나야 되지 않을 부분이 늘어나서 이렇게 깨졌죠. 자, 그 다음엔 쉬워요. 요 위에다 라인을 꺼주면 되는데요. 라인을 끄는 건 되게 쉬워요. 우선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해서 좀 끄면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좌측부터 그려볼게요. 좌측에 시작되는 점을 찍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끄시면 돼요. 끄시면 이렇게 생기죠. 자, 지금 제가 영역한 부분, 선택한 부분은 수평에 해당되고요. 수평으로 늘어나는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수평으로 늘어나는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죠. 자,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시면 수직으로 늘어난 부분이 부드럽게 늘어났어요. 근데 수평으로 늘어난 부분은 아직까지 위점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좀 깨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이 부분은 좀 깨지고 있고요. 그래서 수평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원하는 점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옆으로 끄시면 돼요. 자, 놓게 되면 이제 수직 수평으로 설정을 못했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설정이 만약에 안 됐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수정은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딱 색깔이 코너가 끝나는 부분, 여기 부분만 늘어나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하셔서 이제 사각형 선을 그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만약에 그어진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툴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기도 해요. 제가 위에 우측에 있는 Show Bad Patches라는 버튼을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잘못되게 그냥 그어 볼게요. 넘어가도록. 그러면 잘못 그려졌다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정이 돼요. 그러면 다시 제가 잘 그리도록 위치를 지정하면 이렇게 없어지죠. 이렇게 가이드도 주는 앱입니다. 자, 다 설정하시고 Save Line Patch라고 설정하시면 이제 PNG 파일을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원본 이미지가 이런데 여기서 중간에 라인점이라고 붙이시고 PNG라고 주시면 저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PNG 파일이 저장됐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폴더에 넣으셔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비트맵 파일 리소스를 이용하듯이 그냥 쓰시면 자동으로 이제 라인 패치 형식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적용되게 되어 있는 거죠. 종료했고요. 자, 라인 패치 이미지 파일을 직접 만들어 봤어요. 드로우 9 패치라는 BAT 파일을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었죠. 물론 이 툴을 이용하지 않아도 전문적인 툴 PNG 파일 편집 툴만 있다면 그래픽 툴만 있다면 직접 만드셔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그어지는 선이 그 결과가 우측에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네요. 라인 패치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배경 이미지는 모든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느렸을 때 느릴 수 있는 부분과 느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타원형의 이미지, 그 라운드가 들어가는 사각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원형이라든지 안에 막 패턴이 들어가는 복잡한 이미지가 들어가는 단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라인 패치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과 늘어나지 않은 부분을 나눌 수가 없어요. 전부 어느 부분이 늘어나도 다 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조로운 이미지만 라인 패치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게 버튼 같은 경우에 버튼 뷰의 배경 이미지로 거의 라인 패치가 많이 활용이 되죠. 그리고 라인 패치를 쓰게 되면 굉장히 작은 이미지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이미지라는 거는 이미지 리소스 사이즈가 작고 그 파일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죠. 작은 이미지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추가했던 라인 패치 이미지를 뭐 드로우 폴더에 추가했다고 치고요. 그 결과 화면을 살펴보면, 라인 패치가 되기 전의 이미지는 이렇게 좀 뿌였어요. 그렇지만 라인 패치가 적용이 완료되고 나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늘어나는 부분, 늘어나지 않는 부분 적용이 모두 된 결과예요. 자, 라인 패치 이미지는 상단 좌측의 정보를 설정해서 1픽셀짜리 라인을 그어서 늘어나는 부분과 늘어나지 않는 부분을 설정해서 효율적으로 작은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 그러니까 버튼의 배경 이미지를 썼을 때 작은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이제 그릴 수 있었어요. 형태를 유지하면서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기능 한 개가 더 있는데요. 바로 여백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단과 좌측의 라인을 이용했었죠. 여백이 아니고 느리게 영역을 설정했었어요. 그렇다면 남은 영역이 있는데요. 우측과 하단의 영역이에요. 우측과 하단 영역에서도 똑같이 검정색 선을 긋고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으면 또 9개의 이미지가 생기죠. 9개의 조각의 이미지가 생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다 여백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버튼의 경우 상하, 좌우, 여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중간의 영역은 뭘까요? 바로 컨텐츠 영역이죠.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영역에 해당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버튼의 좌측과 우측, 상단과 하단의 패딩 영역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이미지 자체에 패딩 영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보통 버튼 뷰 같은 경우는 패딩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패딩 탑, 패딩 레프트, 라이트 뭐 아니면 패딩이라고 해서 상하 좌우 한꺼번에 이제 패딩을 줄 수도 있는데 라인 패치 이미지에서 패딩 정보를 넣게 되면 이 정보가 설정이 돼요. 굳이 이제 제가 XML 레이아웃 XML에 버튼에 대한 상하 좌우 여백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 이미지를 버튼이 로딩하면서 패딩 영역을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하 좌우 버튼의 기본적인 패딩 영역을 설정할 때 이 라인 패치 이미지에 그 정보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백그라운드로 버튼에 이미지를 설정을 했어요. 물론 그 설정된 이미지에 드로우 리소스에 이제 추가한 거죠. 자, 그 결과를 보면 배경이 적용된 버튼이라서 제가 아까 그 전에 이 영역에 선을 그어놨거든요. 그게 적용되면 이렇게 배경이 적용된 버튼이 나오고 상하 좌우에 이렇게 패딩이 들어간 거예요. 빈 여백이 들어간 거죠. 라인 패치 이미지만으로도 이런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많은 부분 이제 버튼에서 활용되긴 하는데 다른 곳에 적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보통 백그라운드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잠시. 자, 지금까지 라인 패치 이미지 리소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이어서 상태 리스트 리소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전의 과정에서 설정한 모든 그 라인 패치 이미지를 활용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구현된 내용이고요. 이전 과정에서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자식 뷰를 수평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자식 뷰로 버튼 하나를 추가했어요. 그 자식 뷰의 버튼에는 백그라운드를 드로우블 버튼 언더바 이미지. 원래 .9은 적어주지 않습니다. 앞에 거 파일명만 .9 앞에 파일명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버튼이 적용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 버튼을 아무리 클릭해도 버튼이 눌러짐 효과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버튼에 그 백그라운드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기본 이제 버튼 색상이 나오고요. 그때 눌렀을 때 눌러짐 효과 같은 걸 나타내기 위해서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버튼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튼의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설정하는 순간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그 배경 버튼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게 바로 상태 리소스, 상태 리스트 리소스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과정을 잠시 그림으로 살펴보면 제가 이거를 눌러도 효과가 발생을 전혀 하지 않았죠. 자, 그때 원래 보통 버튼의 경우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눌러졌다라는 효과에 배경 색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자, 버튼의 배경 이미지를 변경하면 기본으로 설정된 안드로이드 배경 이미지가 설정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배경으로 이 색상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라인 패치 이미지를 적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이 버튼의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렇다면 이제 그 기본 버튼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효과나 뭐 여러 가지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눌러졌을 때 효과에 대한 이미지가 모두 사라져요. 자, 그 이유는 안드로이드의 버튼 뷰의 기본 배경 이미지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고요. 그 상태, 버튼의 상태에 따라서 그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바꿔주는 이제 상태에 따라서 그 배경 이미지를 바꿔주는 리소스가 바로 상태 리스트 리소스입니다. 자, 안드로이드의 기본 배경 이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안드로이드 버튼의 기본 이미지가 총 한 5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버튼 이미지가 있고 점 라인이 다 붙어요. 전부 다 라인 패치 이미지예요. 보시면 상단과 좌측, 우측과 아래에 라인이 1픽셀짜리가 꺼져 있죠. 자, 그런 이미지가 총 5개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버튼 뷰 활성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태의 버튼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배경 색상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비활성화인 상태. 그러니까 버튼의 enable 속성을 disable, 그러니까 펄스로 바꿨을 때, enable 상태가 아닌 상태로 바꿨을 때는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 상태라고 이제 외형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리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활성화 상태인데 포커스가 갔을 때, 그러니까 커서를 이동하면 포커스가 주게 되죠. 그 포커스가 갔을 때 강조하기 위한 배경 색상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비활성화인데 포커스가 가 있는 상태일 때는 좀 흐리게, 얘는 이제 나는 활성화 상태가 아닌 걸 좀 표현해주기 위한 색상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을 이렇게 눌렀을 때, 누르고 있을 때의 색상은 좀 더 진하죠. 내가 눌러졌다는 효과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색상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각각의 이미지들은 각 상태에 따라서 배경 이미지를 달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앞서 작성한 라인 패치 이미지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몇 가지 이미지를 만들고 상태 리스트 리소스를 이용해서 버튼을 색상을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늘 이렇게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PPT 문서를 작성하는데 되게 간혹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버튼이 이제 활성화인 상태가 이 이미지가 참조돼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눌러짐 효과가 생겼을 때는 버튼이 활성화 상태지만 눌러졌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의 이미지가 백그라운드에 로딩이 돼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상태 리스트 리소스를 이용하면 이런 상태에 따라서 배경 이미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미지 제작 툴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5가지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기본 이미지와 좀 다르죠. 버튼이 활성화인 상태에 버튼 언더바 노멀 점 라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이건 기본 이미지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버튼이 비활성화인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안에 색상을 제가 좀 바꿨어요. 그레이 색깔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버튼 뷰가 활성화인데 포커스인 상태는 좀 노란색 계열이었고요. 그 다음에 버튼 뷰가 포커스를 받은 상태지만 비활성화했을 때 좀 뿌연짐 효과, 노란색의 뿌여짐 효과를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는 하늘색 계열의 버튼 색상으로 바꿨어요. 자, 이름도 전부 다 활성화는 노멀, 그 다음에 버튼이 비활성화인 상태는 디세이블드, 그 다음에 활성화인데 포커스 상태는 노멀 언더바 포커스드, 그 다음에 비활성화인데는 디세이블드 포커스드, 그 다음에 누르고 있는 상태는 프레스드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 이미지를 제작했고요. 이름으로 이렇게 구별해 두시는 게 나중에 작성하기가 편해요. 자, 이제 상태 리스트 리소스 XML 형식인데요. 상태 리스트 리소스는 이렇게 XML 형식으로 구현이 가능해요. 자, 원본 이미지는 일단 라인 패치 비트맵 리소스로 만들어 둔 상태예요. 그리고 드로우블 폴더에 각각의 폴더에 넣어 둔 상태예요. 자, 이제 그 드로우블 폴더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각각 상태에 따라서 로딩을 달리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상태 리스트 리소스 XML 형식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원본 이미지만 잘 만들어 놨다면 이 상태 리스트 리소스 XML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선 처음에 요소로 셀렉터라고 시작하고요. 그 밑에 이제 각각의 상태에 따른 드로우블 이미지 리소스를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살펴보시면요. 셀렉터라고 이제 요소를 적어주셨고요. 물론 드로우블 폴더에 이 파일도 들어가요. 셀렉터라고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아이템들을 이제 나열해 주게 되는데요. 아이템이라고 적어주시고 안드로이드 콜론 드로우블 해서 뷰가 활성화 포커스 상태일 때 이제 이미지를 제가 설정한 거예요. 드로우블 슬러시 버튼 언더바 노말 언더바 포커스드에서 이 이미지를 이제 로딩을 할 거고요. 어떤 상태일 때 이 이미지를 로딩하는지 밑에 이제 상태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스테이트 언더바 enabled true 상태고, 그러니까 버튼이 활성화 상태이면서 스테이트 언더바 포커스를 받은 상태의 true일 때, 그때 이 이미지가 로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추가해서요. 그 다음에는 비활성화 포커스 상태일 때 버튼이 disabled 언더바 focused 이제 이미지 리소스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 상태도 뭐 이제 state 언더바 enabled가 비활성화니까 false고, 그 다음에 state focused 상태가 true, 그러니까 포커스가 간 상태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상태일 때 이미지가 로딩이 되는 거죠. 자, 뷰가 눌러진 상태를 예측하면 간단해요. state 언더바 pressed라고 해서 true로 해주시고 true 상태일 때 이미지가 버튼 언더바 pressed 이미지를 로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비활성화 상태인데요. 비활성화 상태는 state 언더바 enabled가 false겠죠. 그 다음에 비활성화 이미지를 로딩하게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활성화 상태는 드로블 언더바 노말이겠죠. 버튼 언더바 노말이고 state 언더바 enabled가 true인 상태일 때. 자, 이렇게 5가지 상태를 지정해 주시고 각각의 이미지를 적어 주신 다음에 각각의 상태를 버튼의 상태를 적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어 주신 이미지 리소스는 버튼 언더바 셀렉터라고 제가 저장해서 드로우블 폴더에 넣어뒀고요. 제가 또 히스토리를 까먹었네요. 자, 다시 정리해서 보시면 뷰가 활성화 포커스인 상태는 이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뷰 비활성화 상태는 이 이미지를 로딩했고, 그 다음 뷰가 눌러진 상태는 프레스드 이 이미지를 로딩했고요. 뷰가 비활성화 상태일 때는 이 회색 계열로 나타냈습니다. 자, 뷰가 활성화 상태일 때는 이제 파란색 일반 뷰 버튼을 사용했고요. 자, 이제 상태 리스트 리소스를 사용해 볼게요. 버튼의 배경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를 버튼 언더바 셀렉터를 지정하시면 돼요.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이 단색 버튼 잠시만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로딩했죠. 그래서 이제 상태가 바뀜에 따라서 이 이미지만 계속 로딩이 됐어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도 그 상태가 변해도 이 배경 이미지가 안 바뀌었던 거였죠. 자, 이제 이미지는 상태 리스트 리소스를 작성해서 모든 이미지 5가지를 미리 넣어둔 셀렉터를 로딩하게 되는 거죠. 자, 레이아웃에서 버튼에다가 셀렉터를 지정해 줬고요. 다음은 우선 실행된 결과를 보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상단에 버튼이 나타났고요. 지금 최초의 상태는 셀렉터에 이 버튼 상태가 노멀 상태죠.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 포커스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배경 색상이 이제 노멀 상태의 배경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밑에 토글 버튼이 있는데요. 토글 버튼은 제가 이렇게 토글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버튼을 상속받은 클래스예요. 이거의 활용은 이 배경의 그 위에 있는 배경이 적용된 버튼을 상태를 활성화 상태 혹은 비활성화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아래에 버튼을 준 거예요. 이 버튼의 상태가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 상태니까 토글 버튼을 활용하기 좋은데요. 토글 버튼의 활용은 ON 혹은 OFF 이렇게 2가지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체크 혹은 언체크드 이런 상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체크드에서 true라고 주시면 기본으로 이렇게 ON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버튼이.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껐다 켰다라는 그런 기능과 비슷합니다. 그런 걸 쓸 때 토글 버튼을 활용하고 있고요. 자, 토글 버튼에 대한 기능을 잠시 자바소스로 추가했는데요. 토글 버튼이 클릭됐을 때 버튼 2가 해당하고요. 토글 버튼이고요. 이 위에 있는 버튼을 set enabled 혹은 한 번 더 누르면 set disabled, 그러니까 disable이 되고 enable이 됐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계속 누를 때마다 enable 하고 그 다음에 또 누르면 disable 하고
그래서 이 버튼의 이 배경 이미지를 바뀌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추가한 버튼이에요. 자, 그러면 그 결과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제일 처음에 버튼 뷰 활성화 상태가 되겠죠. 최초 실행시킨 상태는 이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에 버튼 언더바 노멀이 먹었어요. 배경 이미지 볼 수 있죠. 자, 다음은 제가 이렇게 눌러봤어요. 누르면 이제 프레스 상태가 됐죠. 그래서 버튼 언더바 프레스드 이제 라인 패치 이미지가 불렸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바뀌었죠. 자, 다음은 방향키를 통해서 포커스를 그 버튼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키를 위로 올리면서 자, 위에 있는 이미지에 포커스가 가게 되면 버튼 언더바 노멀 상태고, 그러니까 언더바 포커스드 이미지가 이제 로딩이 되는 거죠. 이 상태는 활성화 상태와 포커스 상태가 겹쳐서 된 상태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이제 노란색 이미지가 해당되는 거죠. 자,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다음은 온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제 얘가 비활성화 시키는 상태로 바꿔버려요. 자, 온 상태의 버튼을 누르자마자 오프로 바뀌면서 얘는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버튼 언더바 디세이블드 이미지가 로딩이 돼서 배경 색상이 바뀌었죠. 자, 다음 이제 포커스를 또 주게 되면 디세이블 상태, 비활성화 상태의 포커스드 이미지가 이제 로딩이 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버튼 정확하게는 뷰의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셀렉터를 이용해서 바뀌는 거예요. 셀렉터는 상태 리스트 리소스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상태 리스트 리소스는 앱을 개발하면서 한 번 이상 꼭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버튼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해서 원하는 배경의 이미지로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다양한 버튼의 색상을 줘서 그 버튼에 그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눌러짐 효과, 뭐 포커스가 한 상태 그런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꼭 활용이 되는 거죠. 늘 이제 지겨운 기본 버튼의 이미지를 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앱은 디자인이 다양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꼭 활용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상태 리스트 리소스, 즉 셀렉터는 XML 형태의 요소는 셀렉터니까요. 셀렉터는 굉장히 쉬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태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쉬웠죠. 이미지를 만드는 게 뭐 디자이너 분들이 해줄 수도 있지만 개인이 만들면 그 부분이 힘든 거지 이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상태 리스트 리소스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버튼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뷰의 상태예요. 버튼 또 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버튼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버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뷰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이미지를 다르게 하는 상태 리스트 리소스의 XML 내용인데요. 자, 이 상태를 적어줄 때는 주의할 점이 이게 마치 if문 조건문과 같아요. 그러니까 if문의 조건문과 같아요.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와 같다라는 말이죠. 즉 위의 조건이 만족하면 아래 조건이 실행이 안 되고 위의 이미지가 먼저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주의하시지 않으면 제가 막 설정했는데 정확하게 그 상태를 다 설정했는데 이미지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굉장히 이제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어떨 때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설정했을 때예요. 자, 가장 위에 state enabled true라고 제가 설정을 했어요. 자, true라고 설정을 했죠. 그러면 enable true 상태면 밑에 게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바로 밑이 뭐냐면 state underbar enable이면서 state underbar focused, 그러니까 뷰가 활성화 상태이면서 포커스를 받았을 때 이 이미지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요. 이 조건이 돼도 위의 조건에 걸려버려서 밑에 조건이 안 그려져요. 왜냐면 위의 조건은 한 개예요. state underbar enable. 그러니까 활성화 됐을 때 이 이미지를 그려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만족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위 조건에 끝나버리고 이 이미지를 그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한 조건의 조합은 상단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일 한 가지 조건은 밑으로 이렇게 조건을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성한 이게 맞는 거죠.
자, 두 가지 조건이 조합된 경우는 이렇게 위에다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건씩만 있는 거는 아래쪽으로 해주셔야지 위의 조건에 복잡한 조건에 걸려서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간단한 조건을 위로 올리시면 간단한 조건이 하나만 만족하면 걸려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자, 이것만 주의하시면 셀렉터, 그러니까 상태 리스트 리소스는 사용하기 굉장히 편한 리소스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이전 과정까지요. 상태 리스트 리소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색상 상태 리스트 리소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이전에는 상태 리스트고요. 색상 상태 리스트라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색상 상태 리스트는 이미지를 바꾸는 게 아니고 색상을 바꾸는 어떤 특정 색상을 바꾸는 리스트 리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트맵 리소스가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글자 색상에 해당하는 건데요. 우선 이 리소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전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색상 상태 리스트 리소스를 확인하기 전에 아래의 리소스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우선 지금 버튼 뷰가 활성화 상태고요. 우측에는 버튼 뷰 비활성화 상태예요. 근데 보시면 글자 색상이 다르죠. 제가 바꿔준 저구에 없어요. 글자 색상이 검정색으로 있다가 비활성화 상태니까 진짜 비활성화 같은 글자 색상으로 바뀐 거죠. 자, 이렇게 글자 색 상태도 버튼 뷰의 경우 기본적인 글자 배경 색상이 글자 색상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색상 상태 리스트 리소스를 사용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그 기본에는 색상 상태 리스트 리소스가 적용되었기 때문인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색상까지도 뷰의 상태에 따라서 변경할 수요가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색상 상태 리스트 리소스입니다. 자, 색상 상태 리스트 리소스의 XML 형식을 살펴보면요. 앞서 배웠던 셀렉터는 그대로 똑같이 쓰고 있고요. 그 내부적으로 상태도 들어가 있어요. 단지 근데 안드로이드 콜론 칼라라고 해서 아까 전에는 이전 예제를 잠시 살펴볼게요. 드로우블에서 드로우블 리소스, 그러니까 비트맵 리소스의 아이디를 적어줬는데요. 지금은 다른 게 컬러를 적어주는 거예요. 글자 색상이 아닙니다. 색상을 적어주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헥사 컬러로요. RGB 이렇게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똑같아서 어렵지가 않아요. 활성화 상태의 파란색으로 설정한 상태인데요. 스테이트 이네이블드에 true인 상태일 때 컬러 색상을 RGB에 블루로 지정했고요. 비활성화인 상태일 때는 빨간색으로 지정했어요. 이네이블드 펄스일 때고요. 자,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하게 두 개만 제가 추가했고요. 아까 전에 버튼에 이제 텍스트 컬러를 바로 이 색상 상태 리스트 리소스를 적용한 거죠. 자, 그 적용한 결과를 보시면 자, 이제 지금 활성화 있는 상태는 글자색이 파란색으로 됐어요. 활성화 있는 상태는 제가 RGB에서 파란색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ON 버튼을 눌러서 버튼을 비활성화 상태로 만들면 비활성화 상태인 빨간색이 적용이 돼서 빨간색 글자 색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색상 상태 리스트 리소스와 그 다음에 상태 리스트 리소스. 자, 이전에 배웠던 상태 리스트 리소스. 이 상태의 셀렉터는 버튼을 하면서 모두 다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뷰의 버튼에는 이렇게 두 가지 상태 리소스와 뭐 비트맵 그 9패치 이미지도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태 리스트 리소스도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글자색을 지정하기 위해서 색상 상태 리스트 리소스까지 적용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뷰에 그 버튼에는 참 많은 리소스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뷰에서는. 자, 여기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사용되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설명은 이제 색상 상태 리스트 리소스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로우 리소스와 에셋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